네, 교과서 김현우입니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간에는 모의고사 풀이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를 보면 두 다항식 A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B는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B라는 식은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더해주면 A 더하기 B의 값은 3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실수 X에 대한 조건 X는 음이 아닌 실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X가 음이 아닌 실수이다. 음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X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돼야겠네요. 네, 그러면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네, 다음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5P3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5P3이란 5에서 몇 개? 이렇게 3개를 숫자를 연달아서 곱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60이란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올 겁니다. 다음 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고 B라는 점은 1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직선 상에서 외분의 계산 방법은 3 빼기 1분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8이 돼서 답은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5번에서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계산해보면 2 더하기 2배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 빼기 2 더하기 2배의 루트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2i가 돼서 답은 4i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6번 문제에서 보면 A 더하기 B의 값이 2라는 결과를 줬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10이라는 결과를 줬을 때 A,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8은 10 더하기 3AB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6AB라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A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올 겁니다. 7번 문제에서는 점 6,a를
지나고 직선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의 수직인 직선의 원점이 지났대 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정리를 해보면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의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의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3분의 2x가 될 거고 문제에서 6,a를 지나면서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기 이렇게 k를 뒀을 때 우리가 0,0을 대입을 해보면 k 값이 0이라는 결과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y는 3분의 2x가 될 거고 여기서 6,a를 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3분의 2 곱하기 6이 돼서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8번 문제에서는 2차식과 직선의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제곱과 직선 y는 마이너스 x가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하기 때문에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이 마이너스 x를 두고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제곱은 0이라는 2차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의 판별식의 값이 0이 돼야 서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a-1과 3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판별식의 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풀어보면 a의 값은 1과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게 될 텐데 문제에서는 양수의 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은 음수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9번입니다.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9번 문제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r제곱이라는 원과 a, x, 4 루트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왔네요. 네, 방정식. 우리 위에 점일 때는 이 a, 4 루트 3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ax 더하기 4 루트 3의 y가 r제곱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루트 3 y 더하기 b가 0이기 때문에 위의 직선과 아래의 직선은 동일해야겠네요. 그러면 위의 직선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내려갈 때는 어떻게 계산을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서 계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b의 값은 여기 r제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친구를 어떻게 한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r제곱이 0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보게 되면 b의 값은 4분의 r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값은 구했는데 B 값과 R 값은 아직 못 구했죠. 근데 A, 4 루트 3, 즉 마이너스 4, 4 루트 3이 원 위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점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4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고, 계산해보면 16 더하기 48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4가 될 거니까 R이라는 값은 8이 나오게 되겠고, B라는 값은 4분의 R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16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값은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20이라는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에서는 3차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어 있고, 한 헉은 a 플러스 bi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차 방정식을 보면은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이기 때문에 헉은 a 플러스 bi를 가지면 자동적으로 이 친구의 켤레근인 a 마이너스 bi도 근으로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인수분해 해보면 x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은 인수로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맞춰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인해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게 되면 3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에 식은 2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위에 있는 결과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3이라고 했고,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b의 제곱은 4분의 11이 나오겠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b의 제곱은 그대로 두고 a제곱만 곱해주면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1이 되니까 결과값은 16분의 1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11번입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전체 집합 U는 어떻게 되어 있다? U는 결국에는 50 이하의 자연수, 5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고, A라는 친구는 30의 약수, 30의 약수, B라는 친구는 3의 배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을 계산해라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A의 여집합 2라고 하는 친구는 전체 집합이 5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30의 약수를 제외해주면 될 거고, B라는 친구는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를 더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집합 50개에서 A의 여집합 30은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는 여기가 전부 다 치수가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0에서 8개를 빼고 B를 더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B를 더할 때는 3의 배수 중에는 이미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A에 들어있고 A의 여집합에는 없는 것만 추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A의 여집합 중에서는 3의 배수가 몇 개? 3의 배수가 이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은 고정적으로 들어갈 거고 뒤에는 2와 5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답은 46이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12번입니다. 12번에서는 조합 문제가 나오게 됐고 12번을 같이 한번 보면 조합 문제에서는 항상 경우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우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나오게 될 거고 문제에서 각 1학년은 이웃하지 않는다. 양 끝에는 모두 2학년이 앉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 끝에는 2학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앉으면 다음 1학년은 세 번째 자리에 앉거나 혹은 1학년이 네 번째 자리에 앉아야겠네요. 그리고 1학년이 만약에 두 번째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한 친구는 세 번째죠. 세 번째에 앉게 되면 나머지 한 친구는 두 번째랑 네 번째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1학년들을 넣는 방법의 수는 총 3가지가 될 거고 1학년들도 배열이 바뀔 수가 있겠죠. 1학년도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이 팩을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2학년들은 어차피 자리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사람 수인 4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44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3번입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함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함수 문제, 상수함수, 상등함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합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그려주고 5까지 있네요. 죄송합니다. 4, 5 그래서 여기에서 F를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1, 2, 3, 4, 5가 돼서 점이역 하나다, 치역 하나씩 연결을 해주면 될 거고 G는 어떻게 된다? G는 1, 2, 3, 4, 5에 1, 2, 3, 4, 5 이렇게 해서 G가 되겠네요. 그래서 F는 항등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된다? 항등함수는 X값이 들어가도 X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과 1, 2, 3, 4, 5가 전부 다 각각 똑같은 숫자에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G는 상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 5가 여기 공역 중에 1, 2, 3, 4, 5 중에 전부 다 하나로 화살표가 모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에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나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fx 더하기 gx 더하기 hx는 7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 여기가 7이기 때문에 F에서는 조금 높은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X에다가 5를 대입하게 되면 F5 더하기 G5 더하기 H5를 해도 역시나 7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F5의 값은 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G5랑 H5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3개를 더했을 때 7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G랑 H는 전부 다 결국에는 공역이 1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에 최소값이 들어가면 7이 나오게 될 거고 이 1보다 큰 숫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7보다 커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G5의 값이 1이기 때문에 G는 전부 다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전부 다 1에 꽂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마무리를 해보면 F 더하기 G 더하기 H의 값이 항상 7이라고 했는데 G의 값은 항상 우리가 1로 대응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x 더하기 gx의 값은 여기는 h가 되겠죠. g는 이미 썼기 때문에 hx의 값은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g3과 h1의 값을 계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f1 더하기 h1은 여전히 6일 거고 f1은 1이기 때문에 h1의 값은 5가 되겠네요. 네, h1의 값은 5가 될 거고 g3의 값은 여전히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g3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3과 h1의 값을 더하게 되면 6이 나오게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그래서 14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해결하고 수직선을 그려서 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한번 문제를 같이 보면 연립방정식 첫 번째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 이 값이 0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게 될 거고 그러면 범위는 이 친구의 해는 마이너스 5보다 x가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해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ax가 a제곱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a를 나눌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부등식에서는 a를 나눌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나눠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면 a를 그냥 이제 0보다 커서 그냥 나눠도 되겠죠. 그래서 나누게 되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이것과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보게 되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에서 첫 번째 해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해가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 x가 a 이상이다 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이렇게 a가 그려지게 돼서 이런 빨간색 범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여기 있어야 되고 a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값은 많아봤자 1 하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개수가 4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양수가 될 수 없겠고 두 번째 a가 0이면 0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 식을 다시 보면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이런 범위 하나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해가 되기 때문에 총 6개가 나오게 돼서 a가 0일 때도 만족을 하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보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a를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친구 역시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5, 2, 그 다음에 여기 a가 찍히게 될 거고 첫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두 번째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해가 이렇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 결과 내에서 정수가 4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될 거고 우리가 첫
제일 먼저 a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찾고 싶은 정수 a의 값은 이 범위 내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에서는 정수값이 뭐밖에 없다? 정수값은 마이너스 1밖에 없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15번에서는 다항식 px와 상수 a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한번 써서 같이 파악을 해봅시다. 15번 문제에서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2 px 더하기 a x가 된다. 따라서 x의 값에 몇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왼쪽의 값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a 값은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값이 10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0을 다시 쓰게 되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2 px 더하기 10x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더하기 10x는 x 플러스 2로 나누는데 나머지기 때문에 10x라는 친구를 어떻게 반대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는 결국에 뭐로 나눠 떨어진다?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 그래서 이 친구를 x 플러스 2로 나눠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몫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px의 값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p 마이너스 2의 값은 4 더하기 6 빼기 1이기 때문에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6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16번 문제에서는 함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범위에 맞춰서 함수를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fx를 써보게 되면 ax제곱 더하기 b는 언제? 0부터 3까지 0부터 x가 3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x-3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는 3부터 4까지 3 이상 x가 4 이하가 되겠네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a랑 b는 미지수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라는 값은 그릴 수가 없지만 x-3이라는 값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x의 값이 3부터 4이기 때문에 3, 4 이 범위 내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x-3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x-3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범위 양 끝의 값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3,0과 4,1의 점은 색칠이 되게 되겠네요. 그리고 ax제곱 더하기 b라고 한 친구는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ax제곱 더하기 b라는 값은 y축에서 이렇게 생겼거나 다시 ax제곱 더하기 b라는 값은 a값에 따라서 이렇게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되었거나 혹은 x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되어 있는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되어 있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x에서 x로 갈 때는 0부터 4까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미 0부터 1
3까지는 우리가 범위 내에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정의역 0부터 3까지의 치역은 어디가 되게 된다? 0부터 1까지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치역은 결국에 1보다 크고 y값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근데 여기 정의역을 보면 0 이상 3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의 값은 정의역에 포함이 되고 3의 값은 정의역에 포함이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치역도 1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4는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ax제곱 더하기 b라는 값은 누구를 지나야 된다? 0,4의 값과 3,1의 값을 지나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3,1은 포함하지 않고 0,4는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ax제곱 더하기 b의 값은 0,4랑 3,1을 지나기 때문에 b의 값은 4가 될 거고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f1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가 돼서 3분의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17번 문제에서는 허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차근차근 문제를 조건을 풀어나가면서 해결해 봅시다. 17번을 보게 되면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 n에 대하여 n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 가에서는 z제곱 더하기 mz 더하기 n은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에서는 z 더하기 z의 편례 목소수가 8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z제곱 더하기 mz 더하기 n이라는 값을 다시 한번 x로 바꿔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된다? 해가 z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m과 n은 자연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은 정수 개수인 방정식이 될 거기 때문에 해가 z라고 하면은 z의 편례 복소수 또한 해가 돼야겠네요. 따라서 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이라는 것 2차 방정식의 해는 z랑 z바가 될 거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z 더하기 z바는 마이너스 m z 곱하기 z바는 n이 될 건데 나 조건에서 z 더하기 z바는 8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n의 값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n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z라는 값은 우리가 z랑 z바를 더해서 8이었기 때문에 4 더하기 a이라고 쓸 수 있고 z의 반은 4 마이너스 a의 i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z 곱하기 z바를 계산해보면 z 곱하기 z바는 16 더하기 a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z가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죠. a가 0이 되면 z의 값은 실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허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z 곱하기 z반은 16 더하기 a 제곱이 될 거고 이 값은 0보다 클 겁니다. 0이 아니죠. a 제곱이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16보다는 항상 크게 되겠네요. 따라서 n이라는 값은 z 곱하기 z바가 n이었기 때문에 n은 16보다 큰 정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n의 최소값은 16, 17이 최소값이 될 거니까 n 더하기 n의
최소값은 얼마다? n의 값이 마이너스 8, n의 값이 17일 때니까 답은 9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다음 1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에서는 조건 P는 절대값 x-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P라는 조건을 조금 풀어보면 마이너스 2보다 x-k가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의 값은 2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q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거 친구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P이면 Q와 P이면 not Q가 모두 거짓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not Q의 값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Q는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가 됐고 not Q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5보다 큰 범위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P이면 Q도 거짓이고 P이면 not Q도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5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Q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ot Q는 이런 노란색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P이면 Q랑 P이면 not Q가 모두 거짓이 되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랑 2 플러스 K는 빨간색 안에 포함이 되면 안 되고 노란색 안에도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걸쳐 있거나 혹은 이쪽에서 이렇게 걸쳐 있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 여기는 2 플러스 K 여기도 마이너스 2 플러스 K와 2 플러스 K가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될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같을 때는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과 같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범위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상 2 플러스 K 이하는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에 정확하게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등호가 빠져야 될 거고 두 번째 2 플러스 K랑 마이너스 1의 관계는 2 플러스 K 쪽이 더 커야 될 거고 만약에 등호는 포함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등호가 돼 있더라도 노란색에는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부터 K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올 거고 이 두 번째도 똑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5보다 작아야 될 거고 역시나 등호는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2 플러스 K 친구랑 똑같아서 등호는 들어갈 거고 2 플러스 K랑 5의 관계는 2 플러스 K가 더 커야 되지만 만약에 등호가 같게 되면은 요 빨간색 범위 내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호가 빠져야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도 계산을 하게 되면 3부터 K 값이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K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4, 5, 6, 7 이렇게 8개가 될 거고 이 친구는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K 값의 합은 총 16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9번입니다. 19번 문제에서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천천히 가의 조건을 한 번씩 이용해보면 가의 조건에서는 0이 A의 부분 집합이고 A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다? 0이라는 값은 A의 원소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조건을 보게 되면 나의 조건은 A제곱 마이너스 2가 원소가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A 또한 A의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소가 아닌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의 대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오라는 것은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위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A가 A의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이다 라는 것이 대오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게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에 대오 또한 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라지 A의 집합 A의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2 또한 A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미 가의 조건에서 0이라는 값은 집합 A의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A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첫 번째 0이 A의 원소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또한 A의 원소가 돼야겠네요. 또 마이너스 2는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A 값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2 또한 A의 원소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2를 A에 대입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는 2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계속 돌고 도는 관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나 조건과 가 조건을 이용을 하면 0, 마이너스 2는 A의 원소가 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 조건에서 보면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알려줬는데 우리는 이미 3개가 원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합 A라는 친구를 0, 마이너스 2, 2, K 이렇게 나머지 한 원소를 K라고 두면 K도 마찬가지로 나의 조건을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K제곱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의 원소 중에는 K제곱 마이너스 2가 첫 번째 0이 되는 값은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 K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은 위에서 K가 0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이미 0을 썼기 때문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K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면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 플러스 마이너스 2 또한 이미 A의 원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겠네. 마지막으로 K제곱 마이너스 2가 스스로 K가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친구는 K 값이 마이너스 1과 2 수분해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데 이미 2는 원소이기 때문에 2는 포함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K가 가능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집합 A의 개수는 원소 K의 개수랑 같기 때문에 3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20번입니다.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건데 20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 더하기 B. 이 친구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얘는 X가 A보다 클 때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함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 또한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클 때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X가 A일 때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A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A, B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가나다 조건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에서는 가속판에서 먼저 보면 fx 마이너스 알파와 fx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될 때 x 값은 알파, 베타, 감마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친구 그래프가 A, B를 기준으로 전부 다 B보다 작은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fx가 알파이거나 fx가 베타인 친구들의 해가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이 노란색 b, y는 b라는 값이 반드시 이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즉 알파랑 베타 중에 b랑 같은 값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f 알파는 알파이고 나조건에서는 f 알파는 알파이고 f 베타는 베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fx는 x의 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그래프에 y는 x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알파랑 베타가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점은 우리가 여기서 f 알파는 알파고 f 베타는 베타이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포함이 될 거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즉 여기는 y는 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둘 중 하나가 알파, f 알파, 알파, 베타, 베타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fx는 알파랑 fx는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란색 선, 이런 식으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면 이 값이 감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파랑 베타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알파, 알파냐, 베타, 베타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이 친구를 위에 있는 점을 알파, 알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친구를 베타, 베타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라는 값이 알파가 될 거고, 왜? 이 점이 A, B였는데 지금은 알파, 알파가 되었기 때문에 B라는 값도 알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베타를 지나는 과정에서 이 X값이 감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점은 감마,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모든 점들을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을 할 거고, F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될 건데, 이거의 값은
베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우리가 베타를 넘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넘겨서 계산을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임을 알 수 있고, 이 친구를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바꿔보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감마의 값 또한 대입을 하게 되면 F 감마의 값은 우리가 여기 A보다 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가 감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감마가 아니고 베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감마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루트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1이 되게 되고, 이 친구를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 감마 마이너스 알파는 1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전부 다 베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알파는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고, 감마는 베타 플러스 2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배의 베타 더하기 3, 이 값이 15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베타의 값은 4가 될 거고, 알파는 자동적으로 5, 감마는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F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값은 F9이기 때문에 9는 5보다 커서 저희 밑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5 더하기 5가 되게 돼서 답은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핵심은 여기 이 노란색 선은 딱 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 이 밑으로는 해가 2개씩, 이 위쪽으로는 해가 없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 3개가 나오려면 노란색 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을 알 수 있겠네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에서는 P가 점 A가 4,2에 위에 있고 호 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Q가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조건에서 P라는 점을 x1, y1, Q라는 점을 x2, y2라고 잡게 되면 일단 P는 원 위에 있기 때문에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25임을 알 수가 있을 거고, A까지의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계산해 보면 3분의 4 더하기 x1 더하기 x2 3분의 2 더하기 y1 더하기 y2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이 점이 0,0이라고 했기 때문에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4 y1 더하기 y2가 마이너스 2인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 PQ의 중점이 마이너스 2,1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PQ의 중점 M이라는 값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이므로 우리가 x1 더하기 x2의 값과 y1 더하기 y2의 값을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요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놨기 때문에 그림에다가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A 프라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Q는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P를 연장했을 때 중점이 되도록 Q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니은을 한번 보게 되면 A'Q의 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분 A'Q의 값은 A'I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Q는 X2, Y2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X2 더하기 4의 제곱 Y2 더하기 2의 제곱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4 Y1 더하기 Y2가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X2 더하기 4라는 값은 마이너스 X1이고 Y2 더하기 2라는 값은 마이너스 Y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X1, 이 값이 마이너스 Y1이기 때문에 계산을 정리해주면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우리가 앞서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5라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거의 값은 5가 돼서 항상 길이가 5로 일정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또한 참이 될 겁니다. 마지막 디귿 A'Q P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마저 보면 A'PQ 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A'O를 연정을 해보면 A'O의 중점 또한 마이너스 2,1 P랑 Q의 중점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대각선 두 개가 서로를 이등분하면서 만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사각형 A', Q, O, P는 무슨 사각형이다? 평행 사변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평행 사변형이라는 얘기는 어떤 넓이가 같다? A', P, Q의 넓이랑 삼각형 A', O, Q의 넓이 또 삼각형 A', O, P의 넓이 역시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 P, Q의 넓이를 어디로 옮길 수가 있다? 삼각형 A', P, O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 결국에는 A', P, Q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삼각형 A', P, O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될 거고 최대값은 언제? 이 A', O와 평행하면서 원에 접할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될 거고 최소값은 언제? A', O랑 제일 가까운 이 점에서 마이너스 5,0에서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저 빨간색 먼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직선 A'5의 기울기 먼저 구해보면 이분의 기울기를 구하지 말고 직선을 우리가 구해보면 y는 2분의 1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5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파란색 직선과 빨간색 직선 모두 기울기가 2분의 1인 상태임을 알 수 있을 거고 파란색 직선 최소값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5,0을 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LM 최소값 이 친구를 L-M이라고 해보면 M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인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제 M이 문제인데 요 OP의 기울기를 보면 LM과
기울기와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을 거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요거 직선 OP는 y는 마이너스 2x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길이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OP 길이가 5가 될 거고 x값과 y값의 증가량이 각각 비율이 몇 대 몇이다? 2대 1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a, 이 높이를 2a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a제곱 더하기 4a제곱이 25가 될 거기 때문에 a의 제곱의 값이 5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접할 때의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 2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L 라지 M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5 루트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A'5의 길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만 계산을 하게 되면 첫 번째 M과의 높이는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루트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분의 두 직선의 상수값의 차이 절대값 2분의 5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루트 5분의 2분의 5가 되니까 값은 루트 5가 나오게 될 거고 L 라지 M과의 값은 루트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분의 2분의 5 루트가 되니까 최대값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A'5의 길이는 2루트 5이기 때문에 최대값 라지 M은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5가 되므로 5루트 5가 될 거고 스몰 m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될 거므로 최소값의 값은 5가 되겠네요. 따라서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의 값은 25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이 되게 됩니다. 다음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에서는 A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3을 원소로 갖고 있고 B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2를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A랑 B의 교집합은 공통인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따라서 원소의 곱은 3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23번 문제를 한번 보면 F는 어떻게 되어 있? X 1, 2, 3, 4 여기도 X 1, 2, 3, 4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은 4로 2는 1로, 3은 2로, 4는 3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F1은 F1은 4기 때문에 이 친구는 F4의 값이 나올 거고 F4의 값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3이 되겠네요. 그리고 F 역함수 1이라는 얘기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냐 1이 되는 친구를 찾아보면 2를 넣으면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더해보면 답은 5가 되겠죠. (24번) 문제를 한번 보면 fx를 x제곱 더하기 3으로 나눈 몫이 3x 플러스 1과 나머지가 x 플러스 5라고 했기 때문에 px를 전부 다 쓰게 되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곱 더하기 3으로 나눴더니 몫이 3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x 더하기 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px를 x-1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p의 1의 값을 구하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4 곱하기 1 더하기 5 22가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 25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번에서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x는 루트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이 될 거고 a의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값은 fx는 루트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이라는 i는 a분의 1에서 0을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 x가 커지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는 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는 얘기는 결국엔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이 함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f 마이너스 5에서 나온다. 즉 이 값이 루트 5a 플러스 1의 값이 4가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6번을) 한번 보면 a는 0,1, b는 0,4, c는 루트 2, p, d는 3 루트 2, q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 한번 보면 CD의 기울기는 음수이다. CD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q 마이너스 p가 음수이다 라는 상황에서 분모는 2 루트 2 양수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q 마이너스 p가 0보다 작다라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을 보면 나에서는 AB는 CD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3이 나오게 될 거고 선분 CD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2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Q-P의 제곱이 될 거니까 CD랑 AB가 같다. 즉 이 값이 루트 8 플러스 Q-P의 제곱값이 얼마다? 3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Q-P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문제에서 아까 가조건에서 Q-P는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Q-P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AD랑 BC가 평행하다. AD의 기울기는 3 루트 2분의 Q-1이고 이 값이 뭐랑 같다? BC의 기울기랑 같다. BC의 기울기는 루트 2분의 P-4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풀어보면 Q-1은 3P-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하게 되면 P의 값은 5, Q의 값은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2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27번 한번 보면 27번은 결국엔 5명이 이 인형 8개 중에 5개를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종류가 4가지이기 때문에 얘도 경우를 나누는데 경우를 어떻게 나눈다? 5개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로 나누겠다. 그러면 2개, 2개, 1개, 또 2개, 1개, 1개, 1개 요거 말고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2개, 2개라는 얘기는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걸 선택을 하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걸 선택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요거의 값은 총
두 가지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있는 방법은 어차피 나머지 세 개를 한 개씩 뽑을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떤 인형을 뽑는지 선택을 하면 되겠다. 따라서 41의 값인 4개가 될 거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16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를 보면 28번 문제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라고는 되어 있지만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y는 n과의 근점인 x1, x2라고 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n이 되도록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x 값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x1이랑 x2를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x1은 2 마이너스 루트 n이 될 거고, x2는 2 플러스 루트 n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절대값이 되어 있는데 x2는 2에서 루트 n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될 거고, 2 마이너스 루트 n은 n의 범위에 따라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결정이 될 거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n이라는 값이 4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의 값은 계산해보면 x1은 음수로 나올 거고 x2는 양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루트 n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n이 뭐가 돼야 된다? 문제에서 자연수가 돼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n의 값은 3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즉 몇 개? 여기에서는 8개가 나오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n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된다?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를 하면 둘 다 뭐로 나올 거기 때문에 x1과 x2가 둘 다 양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얘의 값은 2가 되겠죠. 2는 항상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1부터 4까지는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4개가 나오게 돼서 전체 자연수 n의 개수는 4 더하기 3 해서 총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2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6,0의 중심을 갖고 반지름이 r이1에서 첫 번째 p를 y는 x로 대칭시킨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p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원을 전체적으로 y는 x로 대칭을 시켜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0,6을 중심으로 하는 원으로 바뀌게 될 거고, 두 번째 q는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q도 마찬가지로 이 원이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k의 값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얘기를 하고 q의 좌표를 x2, y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x2-x1분의 y2-y1이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알 수 있다? 직선 PQ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왼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직선 PQ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0, 최대값이 3분의 4라는 얘기는 최소값은 이렇게 공통 내접선일 때, 안쪽에 있는 공통 내접선일 때, 최대값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있는 공통 외접선, 그러니까 외접선이죠. 이 접선, 공통 접선 두 개일 때가 최소값과 최대값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최소값이 0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 노란색 안쪽에 있는 요 노란색의 기울기가 0이다. 즉 어디 점과 어디 점에 여기 있는 요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점과 여기 위에 있는 제일 높은 점의 위치가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x축에서는 r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여기서도 6에서 r만큼 내려와 있을 거니까 r과 누가 동일하다? x축에서는 r만큼 떨어져 있는 값과 6에서 r만큼 내려온 값이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값이 0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결론이 r은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수정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여기가 0,6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원은 이렇게 나와야 할 거고 여기 어딘가에서도 원이 반지름 3을 갖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나타내보면 이제 최소값은 높이가 같아진 걸로 0임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바깥쪽으로의 접선인데 이쪽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다? 3분의 4다 라는 사실을 문제에서 주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은 지금 이 원이 K값이 양수가 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무조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중심이 여기 있는 요 중심이 몇 콤마 몇에 있는지만 찾아내면 되는데 봅시다. 이 반지름은 우리가 3인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3분의 4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얘기는 여기 좀 보이나요? 빨간색 x절편 이렇게 3대 4라는 얘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각도가 1로 올라가죠. 그래서 3대 4가 어디에서도 만족을 한다? 이 길이가 3이면 여기 y절편까지의 길이가 몇이다? 요 길이가 3분의 4는 잠깐만 치우고 이 길이가 3대 4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4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적선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몇이다? 이 높이가 5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네요. 따라서 빨간색 얘를 직선 L이라고 얘기를 하면 직선 L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y는 3분의 4x가 되고 y절편은 0,6에서 5만큼 더 올라가니까 플러스 11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 우리가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형보다는 이 친구를 일반형으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하겠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꾸면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33이 0이라는 상태가 될 거고 L과 여기 b,0 이라고 하면은 b,0에서 이 4x-3y 더하기 33까지의 거리가 몇이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리 d를 측정해보면 일단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 b,0을 대입하면 되니까 절대값 4b 더하기 33이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정리해보면 4b 더하기 절대값 4b 더하기 33이 15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4b의 값이
몇이 된다? 마이너스 48과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b의 값이 마이너스 12와 몇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9의 값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빨간색 선에 접하는 원은 왼쪽에도 하나 있지만, 여기 왼쪽에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원의 중심의 좌표 중에 어떤 값을 써야 된다? 더 왼쪽에 있는 값을 써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아닌 어떤 값? b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0이니까 6,0에서 얼마만큼 움직여야 된다? 6,0에서는 마이너스 18만큼 움직여야 된다.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아까 구한 R의 값은 3이고 K의 값은 마이너스 18이니까 따라서 절대값 R 더하기 K의 값은 15가 나오게 되겠죠. 3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x가 a보다 클 때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리함수랑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잠깐만 살펴보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x는 1과 x는 y는 2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을 거고, 여기 a, 위식에 a를 대입해보면 a,1을 지나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a,1에서는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가 조건을 한번 보면, 가 조건에서 알 수 있는 얘기는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서는 fx가 어떻게 된다? fx가 f-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잠깐 한번 봅시다. a가 만약에 0보다 크게 되면, 아니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되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a,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은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은 여기에 있을 거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 f-2가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여기 0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 바로 옆은 x가 0보다 작은, 즉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아주 살짝만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알파만큼 살짝 움직이면 얘는 여전히 0보다 작을 건데, 함수값은 어떻다? 마이너스 2보다 f-2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경우는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즉 따라서 가 조건에 의해서 일단 적어도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나에서 이제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점근선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bx의 x-a 플러스 1 밑에 있는 그래프는 x가 0일 때랑 x가 a일 때 1을 지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여기가 a,1이 되므로 0,1 또한 지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0,1을 지나도록 2차 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한번 보면 F2 이게 여전히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요 위에 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서 먼저 빨간색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1번, 이 친구가 이 파란색 그래프가 2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1번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점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보다는 만약에 얘보다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A가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의 조건을 보면은 절대값 fx가 2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 노란색이 2임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디랑 반드시 만나게 되죠? 여기 xy가 마이너스 2인 지점과 빨간색은 반드시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2를 올라가게 되면 교점은 총 몇 개다? 3개가 나오겠다. 따라서 빨간색일 때, 이 1번 그래프일 때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여기가 2라면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즉 2에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고 B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B의 x 마이너스 2가 아니고 A 값 대입해보면 x 플러스 2 더하기 1인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 축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요 값에다가 f-1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b 더하기 1의 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 가능한 점의 좌표는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능하게 되고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려가고 밑으로 2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되려면 여기 또한 이 값이 파란색의 최소점이 x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몇 개 만나야 된다? 만약에 얘가 내려가서 더 내려가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2랑 하나를 만나기 때문에 교점이 3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즉, 이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접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므로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 함수값은 마이너스 2 여기에 x값은 마이너스 2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의 상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bx x 플러스 4 더하기 1의 값의 x를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y값 또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따라서 b의 값은 4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점이 될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마이너스 40에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3을 계산하게 되면 답은 25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성코멧 대표 강사 김현우였습니다.